안녕하세요, 양천구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4차시 양천구 기술과정 1학년 기술과정 4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기술 기술 파트에서 기술 혁신을 여는 창의공학 설계 단원에서 도면에 대해서 보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가정 파트의 결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지난 시간이죠. 기억나실 겁니다. 배우자 선택 과정, 사랑의 정의, 그다음에 사랑의 의미, 그다음에 우리의 그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고려사항 등등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학습 목표는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결혼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부부관계는 어떻게 유지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네.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오프라인이라고 좀 하긴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양천고등학교에 처음 와가지고 이 파트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었을 때, 뭐 친구들이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흥미롭게 생각하고 많이 관심을 갖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었어요. 혹시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했더니 남자 학생들은 거의 뭐 대부분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고, 뭐 한두 명 빼고요. 여학생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혼에 대해서 했더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밝히긴 좀 그렇지만 확실히 그 남학생보다 조금 더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결혼에 대한 정의가.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결혼에 대해서 이제 알려면 일단 결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즉, 결혼이란 성숙한 남녀 두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은 우리가 인생이 있잖아요. 인생이 그 태어나서 또 그러네요. 또 그래.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과정이죠. 그 비닐장갑을 끼고 했는데도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번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 중에 큰 터닝 포인트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변환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제2의 탄생,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삶은 결혼 전과 결혼 후 나눈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출생가족,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그 형제 자매의 가족 형태에서 어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독립적인 가족을 형성하는, 독립적인 가족을 형성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큰 변환점이다.
우리가 결혼이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결혼을 통해서 생성된 가족을 우리가 생식가족이라고 합니다. 생식가족. 다른 말로는 뭐 생식가족이라고 하고. 형성가족, 생식가족.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들어가는 가족이다. 그런 얘기. 글씨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혼의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혼인신고가 필요합니다. 혼인신고가. 예. 뭐 석기시대도 아니고요. 뭐 저기 뭐야 선사시대도 아니죠. 꼭 이렇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 효력을 발생하는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결혼은 가족을 형성하는 요소이며 개인의 행복한 생활과 사회유지,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죠? 이게 결혼이 가족을 만들고요. 가족이라는 것은 예전에 가정 시간에도 배우셨겠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입니다. 작은 집단. 그러니까 인간이 모인 곳을 우리가 사회로 가는데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행복을 찾게 되면 우리가 나머지 큰 공동체 생활도 각각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고요. 결혼은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안정. 쉽게 말하면 아니 혼자 버는 것보다 둘이 버는 게 낫잖아요. 그죠? 두 명이서. 물론 아니 선생님 저는 뭐 저 혼자 벌고 뭐 남편은 쉬게 할 건데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떤 게 경제적 안정이냐? 더 쉽게 얘기하면 이 혼자 살 때는 어느 정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또 계획성이 약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뭐 떨어지죠. 언제 뭐 집을 사고 언제 뭐 저축을 해서 얼마만큼의 자본금을 모으자 뭐 이런 것들을 둘이 이제 계획을 하는데 혼자 벌든 둘이 벌든 근데 혼자 살면 약간 흥청망청 야,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흔히 있습니다. 뭐 100%는 아닙니다만 선생님도 결혼 전에 조금 그쵸? 돈을 알뜰하게 못 썼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결혼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밖에 없죠. 절약을 해야 되니까. 인간적인 성장. 여기서 미리 얘기하는데, 선생님, 그러면 결혼 안 하면 인간적인 성장이 안 되고, 경제적 안정도 안 되고, 뭐, 자녀 출산 양육도 안 되고, 성인으로 지위 획득이 안 됩니까?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을 하면 이런 것들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약간 비판적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네, 그 얘기를 안 했네. 여러분 교과 다 받았죠? 지금 페이지 1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생님이 이거를 계속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이게 수업을 한 거예요. 강의를 한 거예요. 제가. 물론 뭐 저기 뭐야 뭐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선생님이 주된 강의는 별로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뭐 토론 자료도 많이 주고 그런 걸 좋아해요 선생님이.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니만큼 그렇게 된 건데 하여튼 선생님이 강의한 부분 있잖아요. 강의한 부분 만약 오프라인 계약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코로나가 상황이 진정돼가지고 오프라인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 강의한 부분 다음 부분부터 진도를 나갈 겁니다.
예. 다음 분부터 진도를 나가요. 물론 중간고사는 없고요. 기가는 중간고사 원래 안 봤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만 볼 건데 하여튼 다음 분부터 진도를 나간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되도록이면은 다른 과목 그 보니까 EBS 온라인 클래스에 과제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까봐 저도 물론 내드리면 좋은데 내드리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일단 과제는 안 내드리는데 강의 이 내용을 좀 그래도 잘 보시고 교과서 꼭 같이 보셔야 돼요. 교과서하고 교과서 꼭 같이 보셔야지 이해가 빨라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 그래서 예, 지금 페이지 수 얘기가 나는데 하여튼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 성장. 예. 뭐 주변에 제가 그냥 인터뷰로 많이 얘기해봐도 뭐 결혼해서 후회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뭐 괜히 했네 하는 사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이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자녀 출산과 양육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 아무리 만 19세 만 20세 했더라도 응? 성인으로서 이렇게 했더라도 그런 것보다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이제 조금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면 저 사람은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약간 보는 시선이 어떤 그런 인정하는 시선이 있다 이겁니다. 뭐 다 그런 거 아닌데 개인적인 견해로 남자는 조금 결혼하면 좀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하지? 덜 까불고요. 덜 까불고 덜 딴눈 무슨 얘기야 이게? 하여튼 다른 데 신경 잘 안 쓰고 이제 가정에 이제 많이 가정에 이제 충실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아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의미, 예. 사회 구성원들을 충원하자, 맞죠? 그 아이를 낳고 안 낳고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봤을 때 결혼을 했을 때 그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의미가 자녀를 거의 낳죠. 안 낳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낳죠. 그래서 충원을 한다. 성윤리 기강. 그리고 또 이 결혼이라는 그 인간의 특이한 뭐 다른 동물도 몇 종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 배우자와만 성관계를 한다라는 그런 윤리 의식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게 되죠.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걸로부터 조금 성 관련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좀 우리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어떤 윤리 의식이 이제 확립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 유지 및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질문 있으면 그 질문을 남기세요. 과제방에 남기라고 했더니 안 남기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어 4차 시다. 4차 시 EBS 클래스 얘기하는 거예요. 4차 시에다가 강의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 그 챕터에다가 이제 토론방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제목을 하여튼 질문 대화방 이런 식으로 만들게요. 그럼 거기다가 그 강의에 해당되는 것 중에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댓글로 이제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던지 아니면 다음 강의 때 얘기를 해주던지 그러겠습니다. 필요한 성숙.
그러면 결혼을 한 건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데 무조건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현 시대의 삶에 비춰봤을 때 어떤 그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거야. 책임과 의무가. 그러려면 어느 정도 성숙해야 된다. 그죠? 첫 번째가 이제 신체적 성숙.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신체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해야 된다. 보통 결혼과 결혼을 하고서 뭐 출생을 꼭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쪽 그 출산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연결이 많이 되죠. 보편적인 건 얘기합니다. 보편적인 거. 그러려면 그 쉽게 얘기해서 건강하고 그다음에 2세를 낳을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한 신체적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정신적.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다 좋은 말이죠. 그죠? 책임.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이 결혼이라는 말의 그 어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책임이란 말이 결혼이라 쓰고 책임이라 읽는다. 라는 말이 좀 와닿았어요. 그리고 출산이라 쓰고 책임이라고 읽는다. 책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정신력 그런 게 있지 않으면 버티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성숙. 원만한 사회생활에 필요하죠. 예, 주변 사람들하고 막 같이 막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친인척과도 막 거리가 있고 막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기에는 조금 그죠? 기본적인 공동체적 행동 양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사회의 권위와 전통을 존중. 그죠? 막 사회의 그 법과 질서와 예의를 막 무시하고 막 자기 멋대로 살면서 결혼을 해서 그죠? 아내와 또 남편과 자녀를 책임진다? 그죠? 이게 어느 정도 갖춰져야죠. 예, 그러니까 공동체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체원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목소리가 선생님이 지금 밤중에 녹음하는 거라 크게 떠들면 다른 집 시끄러울까봐 지금 조그맣게 되도록이면 이제 많이 크게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륨을 조금 높이시면 돼요. 잘 안 들리면. 그 다음 경제적 성숙. 예, 독립할 수 있어야죠. 결혼했는데도 각자의 뭐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집에다가 뭐, 뭐 경제적으로 막 요구한다.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죠? 불안한 결혼 생활이죠, 그럼. 이게 근데 요새는 사회적 성숙이나 정신적이나 그런 그 다른 성숙적인 면들은 잘 갖춰지는데 요게 이제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죠? 일단은 결혼을 하려면 취직을 해야 되고 취직을 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취직을 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갖춰진 상태에서 결혼이라는 거. 왜냐면 결혼을 하면 당연히 어떤 우리나라 그게 제일 문제라고 하죠. 이 주거가 확보가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시대, 지금이 2020년이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뭐 결혼 정년기가 되면 아마 지금 몇 살이죠? 17살이니까 10년 내지 15년. 그러니까
한 2030, 40년 정도 되면은 어떤 주거 문제라든지 그다음 취업 문제라는 게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돼서 우리 친구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법적 선수. 우리나라는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어야 혼인이 가능합니다. 네, 혼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결혼은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대부분은 만 18세 이상을 혼인이 가능합니다. 굳이 뭐 정략 결혼이라고 해서 뭐 애기들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그런 집이 있을란가요?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이게 결혼이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쉬운 게 또 아니에요. 법적으로 조건이 또 이렇게 있어요. 예, 이건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 결혼하실 거니까 안 하셔도 알아두세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결혼을 하려면 결혼 의사가 합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는 결혼하고 싶어서 응? 저기 뭐야 혼인신고를 하러 갔다 이거야. 근데 여자는 갑자기 결혼할 마음이 안 생겼어.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가서 그냥 자기가 혼인신고 했다? 그게 이제 결혼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나중에 결혼 무효 소송을 가면 응, 소송에 이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오케이 해야 되는 거야. 둘이 오케이. 그걸 합치라고 합니다. 혼인 정령이 만 18세에 이를 거. 아까 말씀드렸죠? 만 18세.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생일이 지났으면 만 17살이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만 16세죠?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이 생일이 지난 경우가 만 18세가 되겠죠. 맞나요? 맞을걸요? 맞겠죠? 네,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본인 스스로 본인 의지로.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을 것. 여기서 이제 이상한 말 나오죠? 미성년자는 알겠어. 미성년자, 성년이 아닌 사람. 금치산자는 뭐냐? 금치산자는 자기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이게 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얘가 결혼하려고 했는데 확실하게 결혼한다고는 얘기 안 했지만 갑자기 다쳤어. 그래서 지금 혼수 상태에 있어. 근데 빨리 결혼을 해야 돼.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때 부모님이나 후견인들의 동의가 있을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제 금치산자라고 합니다. 또는 그런 분들 있죠. 이제 어떤 약간 몸은 어른인데 정신연령이 이제 아이이신 분들 있죠. 근데 그분들도 이제 뭐 그렇다고 그분들은 뭐 결혼 못하냐?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이제 결혼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법적으로 그런 용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친혼. 예, 이것도 이제 뭐 헌법소원까지 나갔습니다. 뭐 여러분 팔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육촌도 모를걸요? 잘? 저도 헷갈려요. 족보 안 보면.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유교 사상에 힘입어서 좀 이렇게 강해요. 근친혼에 대한 그리고 생물학적 뭐 연구 뭐 어떤 그
그러니까 근친혼으로 인해서 뭐 자녀 2세에 뭐 유전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견해 때문에 근친혼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또 아닌 뭐 그런 연구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사촌이네 결혼합니다. 사촌끼리 결혼해요. 결혼해도 뭐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예, 특이하죠? 유럽도 마찬가지로 유럽 몇몇 국가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8촌 이내 혈족은 안 돼. 예. 그리고 혈족의 배우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얘가 이상하네. 예를 들어서 그러네. 혈족이 이제 작은 엄마 쉽게 얘기하면 작은 아버지 혈족이죠. 6촌 이내죠. 혈족의 배우자. 사촌의 삼촌의 배우자.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네.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그러니까 배우자였던 사람이 뭐 어떤 이유로 뭐 죽었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경우에 6촌인의 또 혈족하고 또 결혼을 한다? 이거 또 안 되는 거고요. 배우자의 사촌인의 혈족의 배우자. 네,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사촌인의 혈족의 배우자. 네,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경우. 요새 친양자란 말이 나오는데 잘 모르겠으면 저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우리가 입양을 크게 일반 입양이 있고요.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 입양이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와서 자기의 가족에 편입시키는 건데 일반 입양은 이제 성이나 그런 것들을 그냥 가져와요. 자기 본인의 원래.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 가족관계 증명서 나오죠? 쉽게 말하면 호적. 옛날에 호적.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리는 거예요. 누구를? 얘를 이렇게 해서 친양자. 그래서 성도 뭐 이렇게 따라 그 가족의 성으로 따서 입양시키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낳은 자식과 같은 입장으로 입양시키는 거를 친양자 입양이라 하는데, 그래서 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도 포함해서 8촌 이내 혈족이 결혼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8촌 이내 혈족이 어디 있냐? 네, 이거부터 자, 이거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시험 안 내요. 네,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나예요. 네, 자녀 1촌이에요. 부모 1촌이에요. 큰아버지 3촌.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형제의 아들 5촌. 자녀가 6촌, 7촌, 8촌. 네. 보통 알면 여기까지 알죠?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네, 요 정도까지 알죠? 이 밑으로는 잘 모르죠? 그죠? 근데 이제 물어 하면 다 연결이 되죠? 그리고 다 알아보면 다 나오죠. 이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근데, 예, 그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친척이죠? 8촌이니까. 그 다음 중혼은 이게 중복할 때 중자거든요. 그래서 중복해서 혼인할 수 없다. 내가 A양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어, 지금. 근데 또 B양하고 가서 결혼한대. 혼인신고한대. 이거 안 돼요. 안 받아들여줘요. 이게 뭐 거듭 중자로 돼요. 그래서 중복해서 혼인한다? 안 되는 거예요. 혼인신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혼인신고에 준하는 동거인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제 그, 제도적 법적인 그런
그 보호를 받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으로 이 사람이 혼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보호해주는 법적 절차는 신고가 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신고가 된 상태에서. 그걸 우리가 유식한 말은 이제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데, 사실혼 관계도 어느 정도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거의 완벽하게 받는 것은 이제 혼인 신고가 된 상태에서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예, 이게 혼인 신고서예요. 이거 여러분들 가시면 혼인 신고는 어디 가서 해요? 1번 동사무소, 2번 읍사무소, 3번 시청, 4번 도청, 5번 구청. 어디서 할까요? 예, 구청에서 많이 합니다. 구청에서 관할을 많이 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혼인신고 하실 때 보통 뭐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따라서 이제 뭐 시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쪽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우린 청원구죠. 청원구에서 합니다. 그럼 선생님 뭐 저는 청원구 출신이니까 흥덕구 가서 혼인신고하면 안 되나요? 다 해요. 해도 돼요. 그런 건 가능합니다. 그 얘기 했고요. 하여튼 한글, 한자 뭐 다 써요. 이제 여기까지 다 써. 등록 기준지 이게 뭔지는 알죠? 여러분 나중에 알아도 가셔야 돼. 본적. 내 태어난데 처음 출생신고한데 주소, 부모님 이거 다 써야 돼요. 직전 해소 일자 이거 혼인했었으면 이제 직전에 끝난 거. 그다음에 뭐 자녀의 성을 모의 모의 본으로 합의합니까? 이제 아니요 하면 남자 따는 거, 예 하면 여자의 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 팔정이 혈정이니까 아니요 해야 되겠죠? 증인도 이게 주민번호 알아야 돼요. 동의자도 이렇게. 그래서 제출인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복잡하죠? 넘어갔고요. 빨리빨리 할게요. 이거 외가쪽. 외가쪽도 나 1촌, 2촌, 3촌. 이모는 3촌이네요. 이종 형제 4촌이지, 그지? 아휴, 이분 누군지 아세요? 외제종질. 아시나요? 예, 넘어갈게요. 행복한 부부관계의 필요성. 부부는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동안 인격이 성숙되고 만족스러운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쵸? 이게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는데 맨날 힘들고 어렵고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에서 뭔가 애착이 형성이 안 된 상태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또 그렇게 불편하겠어요. 그죠? 필요성은 됐대고. 부부 역할. 남녀가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새로운 지위와 역할이 생기는데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근데 요새는 뭐 남자 역할, 여자 역할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안일도 같이 하고요. 가사도 같이 하는 거고, 돈도 같이 버는 거고, 육아도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예? 이렇게, 그렇게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적성이 육아가 더 맞아. 그래, 나는, 그리고 집에서 이 뭔가 이 가정을 위해서, 가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겠어. 아니야, 나는 밖에 나가 돈 버는 게 더 좋아. 합의가 됐어, 둘이. 이렇게 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그게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합의되면 된 거야. 합의되면 양성평등인 거야. 꼭 누가 뭐를 하고 너는 여자는 막 무조건 다 해야 된다? 아니죠. 이제 같이 가야 됩니다. 남자가 그 옛날 어르신들 마냥
뭐 밖에서 돈 벌고 뭐 집에서 아내는 뭐 애기 봐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살았던 요새는 살지도 못해요, 같이. 예. 양성평등 의식. 공유, 애착관계 형성. 예. 이게 부부 사이도 인간관계다 보니까 계속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자주 눈 마주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그 애정이라는 게 계속 생기고 그러면서 따뜻한 관심과 대화와 이런 것들은 정서가 안정감을 찾게 되고 합니다. 네. 서로의 그 욕구가 충족되고 정서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욕구 그런 것들이 이제 충족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취미생활을 함께 한다. 같이 뭐 하면 좋아요. 같이. 그래서 결혼할 때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뭐 꼭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결혼할 때 뭐 동호회에서 만난다든지 뭐 같은 회사에서 뭐 어떻게 무슨 역할을 같이 하다 만난다든지 대학교에서 만난다든지 어떤 그게 있어요. 뭔가 그 모티브가 모티브가 있어요. 그 모티브가 있어야 뭐 어떤 연결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100%는 아닙니다만. 예. 우리 너무 지루하니까 우리 영상 하나 보면 볼게요. 영상 하나. 선생님 아까 띄워놨어요. 없나? 어디 갔니? 여기 있네.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 40대가 제일 많고요. 제일 많고 뭐 40대, 50대까지 하면 그 이상까지 하면 한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남편분들이 그렇게 항변하시는 경우가 많죠.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나는 때린 적도 없고 그리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내가 왜 이 나이에 이혼을 당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내면에는 수십 년 동안 서로 간에 주고받았던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결혼 초기부터 이게 쌓여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가슴 속에 이제 상처가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쌓여 있다가 근데 남자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빵 터지는 거죠. 부부관계 만족도는 신혼 때인 20대 때 가장 높았다가 나이가 들수록 낮아집니다. 50대의 부부관계 만족도는 최저치를 기록합니다. 60대 이후의 만족도는 미세하게 높아지지만 다시 40대 이전으로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법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부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하고는 성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통계청 통계에 의할 때도 약 44% 이상의 부부들이 이혼의 사유로 성격 차이를 꼽고 있습니다. 즉 가장 큰 이유를 당사자들은 성격 차이로 꼽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의 진단은 다릅니다. 부부 사이에 성격 차이가 없는 부부는 거의 없고 이혼의 원인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미국 워싱턴 의과대학의 가트만 박사는 러브랩이라는 방을 만들어 주말이면 여러 부부들을 초대해 집에서와 똑같이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비디오로 담았죠. 1972년부터 36년 동안 3,000쌍 이상의 부부를 조사한 결과 이혼하는 부부들은 한결같이 대화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의 과정을 밟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대화법을 사용하는 부부의 94%는 이혼을 했습니다. 예, 잘 보셨죠? 이게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혼하는 사람들의 그 통계를 보니까 이게 의사소통 방식이 문제가 있어서 그게 결국 이제 서로 간의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된다. 그럼 행복한 부부관계가 되기 위해선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뭘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어하거나 상처받는 걸 안 해주는 게 더, 뭐 잘해주는 것보다 그렇게 싫어하는 걸 안 해주면 그게 더 그 사람한테는 뭐라 그럴까? 더 도움이 된다고 할까? 더 만족을 준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비난 예 한번 들어볼게요. 비난. 상대의 인격적, 성격적 문제를 지적한다. 당신 어떻게 된 사람이 그래? 당신 도대체 왜 일을 이따위로 해? 아,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응? 그죠? 뚜껑 열리죠? 그럼 경멸. 아이고. 경멸. 상대보다 자신을 우월한 위치에 놓는 거예요. 아유, 주제 파악이나 좀 해. 꼴에 잘난 척은. 아, 이런 말 들으면 또, 그죠? 근데 방어 뭐야? 그러니까 변명하는 거야, 자꾸. 자신의 결백이나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는 거야. 이게 다 당신 탓이 내 탓이야? 난 잘못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담쌓기. 예, 이것도 이제 굉장하죠, 담쌓기.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무시하는 거. 아우, 지겨워, 또 시작이야. 아우, 또 시작. 그래, 혼자 떠들어라. 아, 이런 말 들으면 이제 다 뚜껑 열리는 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의사소통에서 이런 것들만 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만 자기가 노력하고 신경 쓰고 하지 않으면 이런 행복한 의사소통, 부부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사람이 참 그래요. 그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자신의 그 불만과 생각을 가능하면 예쁘게, 상대방이 이해는 하지만 상처받지 않게 말하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제일 어렵습니다, 그게. 그죠? 결혼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부부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빌빌 돌려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옆집 순이는 그렇다더라, 너는 왜 안 되죠? 솔직하게. 존중, 이게 부부관계에서 제일 뭐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결혼식장 가보면 주례사 할아버지, 주례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주례사 없이 할 때도 가만히 잘 들어보세요. 이 서로를 존중하며라는 말을 꼭 해요. 서로를 존중하며. 네. 서로를 존중한다는 거야. 아껴준다는 거죠. 이게 저번에 배웠잖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응? 그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바탕으로 바람직한 의사소통한다. 존중하는데 막말을 하고 막 때리고, 아니죠.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서로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좁혀간다. 이게 사람은 자기의 생각하고 다르면 저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걸 자기가 의식하지 않으면 나하고 다르면 저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틀린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있을 수도 있다. 하여튼 대부분 틀린 사람은 아닌데 그냥 나하고 다를 뿐인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나하고 그 코드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되는데,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는 무엇을 듣고 얻을 수 있는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뭐 여담입니다만은 결혼하면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진짜 많이 싸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저의 얘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들은 얘기예요.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뭐 누가 화장실 불을 안 껐다더라. 화장실 불 안 꺼서 어? 응? 전기세 나면 막 그런 걸로 싸우고 또 누가 화장실 물 안 내렸네. 또 뭐 밥 먹으면서 왜 밥풀을 자꾸 튀네. 뭐 이런 사소한 그런 예. 또 뭐 예를 들어서 옷걸이에 왜 옷을 안 걸어 놓니?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서로 다 안 맞아요. 이게 그런 것들을 잘 나하고 다른 생활 패턴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대화를 하고 어느 정도 내가 인정할 건 아, 저 사람 저렇구나. 그래서 내가 해주지 못하면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합의를 보고 조율을 봐야지. 너는 왜 그 모양이다.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싸우자는 거지. 그럼 이제, 예? 그만 살자는 거죠. 예,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예, 여기 또 그 얘기가 나오네. 이거 봐봐. 나오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돼.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 저 생명체는 나하고 다른 생명체다. 그러니까 저 생명체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 내가 분석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진짜 남자하고 여자는 그 기본적인 사고의 구조가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책에서 본 거예요. 예? 남자하고 여자는 체계가 틀리대요.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 자체가. 그래서 예, 그런 막 우스갯소리 많이 하죠. 여자친구가 화가 났어. 근데 남자는 왜 화가 났는지 몰라. 그죠? 답답하죠? 말을 안 해주니까. 하지만 여자친구는 남자가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죠. 예, 간략한 예가 이 정도 돼. 예, 그죠? 이게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고방식이 틀린 거죠. 여자친구는 왜 화가 났을까요? 하여튼, 성적 적응, 성행동을 자연스러운 거 서로 이해하고 수용해야 된다. 부부간에 남녀 관계에서 뭐 성행동은 당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죠?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서로 조율하고 한쪽의 그 욕구만 충족될 수도 없는 거고요. 서로 부부간에 서로가 만족스러운 적응을 해야 되고요. 경제적 적응, 네. 금전에 관한 건전한 사용 방법과 적절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요. 돈을 벌었으면 그 수입을 어떻게 배분해서 쓸 거냐의 문제에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의견 일치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가족이 수입이 100만 원이야. 너무 적은가? 뭐 시원시원하게 벌자. 1000만 원을 벌었어. 1000만 원 벌었다 이거야. 근데 뭐 남편은 조금 아껴서 다음에 여행을 크게 가자. 뭐 그래서 적금을 뭐 들자. 적금을 들자. 근데 부인은 그거 언제 모아서 언제 가냐. 그냥 지금 외식하서 막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리고 국내로 여행 막 다니자. 조금씩.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 방법에 대한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이게 또 어떤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그래서 가족회의라고 하잖아요. 가족회의. 이 가족회의 되게 중요합니다. 뭐 밥 먹다가 회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운전 중에 서로 의견 조율을 푸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수입을 어떻게 잘 배분해서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 친인척과의 적응. 이것도 어려워요. 이거 여러분들 이제 남편 따라서 이제 시집이라는 데 가서 시집의 친척.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 뭐 형제들하고 이제 새로운 관계가 막 형성되는데 그래서 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남편이 그 부인의 아내 되는 분의 그 어머니, 아버지, 뭐 형제 자매 이런 분들하고 이게 관계가 또 잘 형성되면 되는데 잘 형성 안 되면 트러블에 의해서 결혼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다. 그런 것들로 적응을 잘 해야 된다. 처음엔 이제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그죠? 그래서 요새는 뭐
시월드라고 안 하고 처월드라고 한다며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알아요? 예전에 시월드라고 그랬어요. 시즈월드. 근데 요새는 처월드래요.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보셔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이구 많이 했네. 너무 많이 했다. 다 했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지금 결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네, 뭐 이건 안 봐도 되고요. 이건 그냥 뭐 문제고 넘어가고. 정리하자면 아이고 어머나 아이고 어머나 아이고 이거 어디 갔대요. 예, 정리하자면 아이고 뭐야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자면 우리가 크게 결혼의 의미 봤습니다. 결혼의 의미. 그죠? 결혼이란 뭐다? 응? 결혼은 뭐였어요? 그다음에 그 결혼의 조건 봤어요. 조건. 요건이라고 하나? 조건. 법적 조건도 봤고 뭐 그다음에 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조건들 봤고요. 그다음에 또 기억 뭐가 나죠? 그다음에 그 부부관계,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하죠? 부부간의 역할 배분이 양성평등하게 잘 유지돼야 되고, 부부간의 애착이 형성돼야 되고, 그리고 건전한 의사소통. 아까 얘기했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여기서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이제, 이건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답, 무관심, 무반응. 이런 것도 되게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하면 안 되죠. 의사소통 방식. 그 다음에 뭐 성격적, 성적, 경제적 적응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봤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술 할게요. 5차시인가요 벌써? 5차시의 발명과 특허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